한만삭의 프랑스인 여성이 한국 지하철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죠. 그때 한국인 승객들이 뜻밖의 행동을 보이며 여성을 놀라게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루시 씨의 이야기와 커뮤니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 지내고 있는 프랑스인 루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한국까지 오게 된 건 우연, 운명, 이 두 가지의 인연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저는 프랑스에서 참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가슴속에 사표를 넣어둔 채 복권만 당첨되면 이런 회사 빨리 그만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그런 저의 지루한 일상에 신기한 우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되지 않을 복권을 긁으며 퇴근하고 있었는데요. 내일 회사에 벼락이 떨어져 출근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버스에서 내리던 제 눈앞의 길거리에서 마술 공연을 펼치고 있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마술을 좋아했기에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공연을 하던 사람들은 동양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정말 신기한 마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보통 길거리 마술이라고 하면 화려한 퍼포먼스와 신기한 마술 도구 등을 활용하여 관객들을 사로잡기 마련인데요. 그들 역시 몇 명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제 눈에 꽂힌 마술사 한 명은 전혀 다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도구도 없고 화려한 퍼포먼스도 없이 침착하게 마술을 선보였죠. 하지만 항상 끝에는 모두가 열광하게 했는데요. 우선 그 마술사는 혼자서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객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곤 카드와 동전 등의 마술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무작위로 뽑힌 관객이 생각한 카드를 맞추거나 관객이 깊숙이 숨긴 동전 등을 어느새 다시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 등의 마술을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과 짜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마지막으로 한 명을 더 뽑는다는 말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만약 정말 관객과 짠 것이 아니라 해도 가까운 거리라면 속임수들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저는 당당하게 나왔는데요. 마술사는 오늘의 마지막 공연인데다가 이렇게 미인이 올라와 주셨으니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런 너스레에 부끄러움도 느낄 새 없이 마술에 집중했는데요. 마술사는 검은 봉투 하나와 카드 뭉치 하나를 제게 주고는 원하는 카드 하나를 봉투에 담아보라고 말했죠. 저는 다이아 3 하나를 골라 봉투에 넣었는데요. 마술사는 그 봉투를 제게 건네받은 뒤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멘트를 했죠. 제게 보여주지 마시고 제가 드린 카드 뭉치에서 본인이 넣은 카드와 겹치거나 혹은 다른 카드가 겹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얼추 봐도 다이아 3는 없었고 다른 카드들도 겹치지 않았기에 저는 겹치는 건 없다고 말한 뒤 카드 뭉치를 다시 마술사에게 넘겼는데요. 마술사는 그렇다면 제가 넣은 카드는 오직 제가 넣은 봉투에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는데요. 그러자 마술사는 마치 걸려들었다는 표정을 짓고는 씩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과 함께 제게 가지고 있던 봉투를 풀어보라고 말했는데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봉투를 푼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넣어둔 다이아 3가 아니라 하트 3가 들어가 있었죠. 깜짝 놀란 저는 그만 마술사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인 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제 무례한 행동에도 그 마술사는 빙긋 웃으며 영업 비밀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 이 마술사는 제게 숫자 한 가지를 생각해보라고 했는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8이라는 숫자를 불렀고 마술사는 다시 왼쪽과 오른쪽 중 어디가 좋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아무 생각 없이 왼쪽을 골랐고 마법사는 왼쪽부터 카드 뭉치를 천천히 세더니 이내 8번째에서 멈추고는 제게 다이아 3을 보여주었죠. 그리곤 제가 생각한 카드가 이것이 맞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실력을 갖춘 마술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혹시 마술이 아니라 마법을 쓰는 건 아니냐며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마술사는 다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글쎄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며 제게 들고 있던 카드 뭉치를 주고는 기념품이라고 하더군요. 카드를 받고 멍하니 있던 저는 도대체 무슨 용기였는지 뒷정리를 하러 가는 그 마술사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술사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동료들이 한국말로 뭐라 말을 했는데요. 지금 기억해보면 그때 들었던 말은 아마 빨리 들여 뭐해 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마술사의 번호를 받아 집에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마술사의 이름은 영돈으로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고 했죠. 원래는 정식 행사장에서 보수를 받고 움직이는 팀이지만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할 일도 없어서 길거리 공연을 잠시 해봤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저는 항상 대중에게 미리 어디서 공연하는지 듣고 바쁜 날이 아니면 꼭 찾아가 공연을 관람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뤄지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의 사이가 되었는데요. 영돈이,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은 이런 해외 공연을 다닐 때를 대비하여 영어를 아주 열심히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멋진 한국인 남자친구를 얻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수개월 동안 프랑스에 머물며 공연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이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미련 없이 보내야 했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혹시 자신과 함께 한국에 가서 결혼하지 않겠느냐 말했지만 친구도 부모님도 다 프랑스에 있는 저로선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루하던 일상에서 아주 잠시 쉬어갔다고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남편이 한국에 떠난 뒤 유독 피로한 몸과 누가 봐도 임신 전조 증상을 느끼기 전까지 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가보니 역시나 임신이었고 저는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의 애를 가진 것 같은데 사실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있고 프랑스를 떠나는 게 무서워 함께 가지 못했지만 정말 너무나도 함께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께 말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웠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개방적인 성격이긴 하셨지만 애지중지 키운 딸이 먼 동양,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는 건 힘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께서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주시며 저를 놀라게 했는데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후회가 없을 자신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주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남편이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꼭 찾아오라던 주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준 주소에 배를 누르자 프랑스에 있던 것 때보다 훨씬 야윈 남편이 나왔는데요. 남편과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저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은 그저 조용히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는데요. 남편은 자신이 평생 저를 책임지겠다고 말하고는 한국에 온 것을 격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정말 기뻐했죠. 남편과 함께 살며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한국어도 얼추 배운 저는 드디어 남편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좋은 분들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덜컥 임신부터 해서 들어온 이 이방인 며느리를 정말로 반겨주실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본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속담이 절로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남편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인종이 다른 낯선 며느리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마치 친딸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이 연애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마술에만 빠져 사는 것이 큰 걱정거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나마 마술로 돈이라도 잘 버는 걸 위안 삼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니 정말 동네 잔치라도 열어야 하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인정받은 정식 부부로서 연을 맺을 수 있었죠. 그 이후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제 배는 점점 불러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마술 공연 때문에 집을 비웠고 가까이 사시던 시부모님은 효도 관광을 떠나셨던 그날 저는 정말 큰 위기에 빠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저는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증상도 그냥 임신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해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난 후에도 제 몸은 괜찮아지질 않았는데요. 아마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든 저는 함부로 감기약을 먹을 수 없었기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증상은 감기임이 확실했지만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하여 저는 산부인과를 먼저 가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는 지하철로 고장 내 정거장이었기 때문에 택시비가 아깝다고 생각한 저는 지하철을 타려 했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이 겹쳐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제가 살던 집은 출발역과 가까웠기에 사람이 많이 타지 않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으면 안 됐습니다. 그날따라 역에 사람이 많은 것이 불안하기는 했지만 재빠르게 임산부석에 앉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애석하게도 도착한 기차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근처에서 축제한다는 것이 생각났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가 지하철에 탑승하는 상황에서 저 또한 밀려나듯 탈 수밖에 없었죠. 밀려나듯 지하철에 탄 저는 최대한 이동하며 임산부석에 이동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 사이에 낀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혹시 이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대한 크게 살려달라는 말을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미 숨이 차오른 저희 소리는 기차의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 숨은 점점 가빠왔고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쓰러질 것만 같았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이젠 정말 한계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제 상태가 안 좋아 보였음을 눈치챘는지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말할 기운이 없던 저는 제 배를 가리키며 살려달라는 신용을 했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아주 큰 목소리로 임산부가 있으니 조금만 비켜주세요를 외쳤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승객들은 일제히 몸을 벽으로 달라붙어 제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빨리 임산부석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제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몸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서인지 더 무거워졌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승객들은 자신들의 답답함도 참아가며 제게 천천히 그리고 조심히 걸어가라고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승객들과 아주머니의 배려로 무사히 임산부석에 앉아 산부인과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산부인과에서는 아이와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호소하던 증상은 감기가 맞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주자 남편은 걱정을 듬뿍 담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는 약속을 무려 10번이나 하고 나서야 남편의 잔소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사는 나라가 이토록 따뜻한 나라라는 것이 좋아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은 예쁜 아이를 낳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게 이 아름다운 아이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도와준 그때 그 아주머니 분과 승객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좋은 사연이었네요.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